안녕하세요. 대구룸 박이사입니다. 주간 부동산 토크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 부동산 토크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뉴스와 정보, 관련 팁, 노하우 등을 한 주제로 정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자 만든 컨텐츠입니다. 나름 정보가 부족하거나 틀린 내용이 있더라도 좋은 모습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다 보면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댓글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부동산 대출 규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대출 규제와 더불어 부동산 규제까지 엎친 격에 일자리 감소, 이에 따라 경기 침체, 장사가 안 되고 건축 도매 시장이 침체되고 일자리 인력들은 소비를 안 하게 되면서 경제가 안 좋게 되겠죠. 당연히 부동산 거래 감소도 이어지고 부동산 동결 같은 이야기죠. 일단 저희는 부동산 쪽으로 관점을 줘야 되니 부동산 대출 규제 관련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2018년 작년 6월 정도였죠. 부동산 규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에 8월 달에 새로운 대책이 나오고 9월에 9.13 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9.13 대책의 주된 내용은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 주택 지역 내에서는 9억이 넘는 집을 매수할 때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 나온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대출 용어들이 있죠. ATV, DTI, 신 DTI, DSR 이런 용어들 생소하신 분들이 있죠. 저 또한 많이 어려운 용어들이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기존 2018년도에 부동산 대책 전부터 적용하고 있던 ATV, 다음에 또 나온 DTI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TV, Loan to Value, 풀이하자면 주택담보 안정 비율을 뜻하는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율을 뜻합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주택을 매수하게 될 때 지역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었습니다. 지역이 예를 들어서 60% 1억짜리 집을 사게 되면 지역이 ATV가 60%인 지역이라고 하면 6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는 DTI, Debt to Income, 풀이하자면 총 부채 상환 비율,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개인의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연간 소득 비례해서 해당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랑 기차 대출 이자 상환액을 합산 금액을 60%를 활용해서 이제 대출을 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ATV와 DTI가 적용되었다면 새롭게 등장한 신 DTI, DSR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럼 신 DTI와 DSR을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신 DTI, Debt to Income. DTI랑 똑같은 내용인데 총 부채 상환 비율 같은 내용입니다. 기존 DTI와 다르게 보유하고 있는 2건 이상의 담보대출 원리금을 모두 반영하겠다는 이야기죠. 앞전에는 한 건의 담보대출을 보고 이제 대출을 내주었다면, 이 신 DTI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모든 대출과 개인 채무 대출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 비례해서 대출을 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기존 DTI보다 조금 강화된 대출 규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DSR, Debt Service Ratio,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연소득 대비해서 모든 금융 부채 원리금 상환을 비율로 개인의 총 금융 부채 상환 부담을 판단하기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앞전에 신 DTI와 같이 모든 담보대출 상환 금액, 금융부채 상환 금액도 같이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하고, 담보대출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하고, 연소득 대비해서 이제 대출을 내주겠다. 굉장히 대출을
강화를 했습니다. 이제 뭐 소득 없으면 대출을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이제는 뭐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뭐 금융부채까지도 대출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새로운 대출 규제로 뭐 달라지는 점들은 기존 주택자 대출 감소는 당연할 뿐더러 소득 관련해서 심사도 이제 강화가 될 뿐만 아니라 신DTI 같은 경우는 장래 예상 소득 증가율도 같이 보기 때문에 뭐 40세 미만 뭐 청년층이나 뭐 젊은 분들한테는 대출 한도는 조금 증가는 되는 것들은 있겠습니다. 이제 대출 규제에 관련된 설명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드린 것 같고, 이제 영상 주제에 맞게끔 뭐 저의 의견과 또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기사 중에 뭐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는 가운데 뭐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는 뭐 이야기들도 있고, 뭐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저 또한도 담보대출을 쓰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금리가 조금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매달 금리 오르는 거 보면 막 손이 막 떨리기도 합니다. 부담이 엄청 되기도 하고요. 또 4월달 저 기사 중에 또 뉴스가 또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DSR 제2금융권 도입 서민 대출 한파 몰려오나. 6월부터 이제 적용을 한다고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은행을 비롯한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오늘 6월부터 제2금융권도 강력한 대출 규제인 총부채 월균등 상환 DSR을 지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개인 뭐 사업자 대출이나 또 뭐 저소득층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뭐 돈이 필요하면은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잘못되면 뭐 사채 쪽이나 뭐 고리 대부업 쪽으로 조금 손을 내밀어야 되는 한국에 있죠. 최근 자료를 살펴보시면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46%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다들 부동산 정책과 규제 때문에 많이들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은 다들 하셨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뭐 정책뿐만 아니라 어떠한 변수들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지 오를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서울 기준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대책 발표 이후에 급등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반면에 떨어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정책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불과 한 2년 전쯤만 해도 예전에 뭐 전세 대란도 있었고, 뭐 전세가 귀해서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래서 나왔던 정책이 집을 매수를 해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내 생애 첫 주택 마련하는 사람들은 취등록세 혜택을 줬고, 금리도 낮았고, 실질적으로 대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3천에 월 70 정도 되는 매물이 보통 25평형대 빌라라고 가정을 하면, 그 평대를 매수를 하게 되면 보통 한 1억에서 1억 초반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1억대의 집을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그 당시에 한 7, 80% 정도의 수준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내 돈 3천만 원 내고 7천만 원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으면 이율이 당시에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월 이자로 따지면은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현금이 3천만 원이 있다면 3천에 월세로 들어가면은 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집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3천에 60만 원 내느니 3천에 대출 받아서 30만 원 내는 게 더 득인 거죠. 그때만 해도 집 사기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갭 투자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었죠. 갭 투자자는 전세 안고 투자용으로 매수하는 분들을 뜻하고 있는데, 일종의 투기와 같은 겁니다.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보고 갭 투자로 집을 매수를 하고 2년 뒤에 다시 팔면은 그만큼 득이 되는 시절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갭 투자자를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에 또 제가 생각나는 일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대구 지역이 다가구 주택을 한참 지을 때 2000년도부터 많이 짓기 시작했죠. 원룸 건물을.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다세대 주택인 빌라가 인기가 없었습니다. 사실 뭐 결과는 뻔하죠. 일반 2층 주택 건물을 허물고 4층 다가구 건물을 자꾸 짓게 되면 원룸 투룸 같은 구조에 있는 집들이 대부분인데, 반대로 20평대, 30평대 집이 조금 귀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뵀던 고객분한테 앞으로는 20평대, 30평대 집들이 귀해질 것이다. 다시 빌라가 인기가 올 것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조금씩 한 채, 두 채씩 전세 안고 또는 대출을 받아서 빌라를 매수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나중에는 한 5채 정도 되었었는데 정말 집값이 폭등한 적이 있었어요. 빌라가 대구 지역이 30평대 빌라가 한 1억 정도밖에 안 할 텐데 나중에는 한 채당 1억 3천에서 5천 정도에 다 팔았으니까 굉장한 이득을 보신 거죠. 이렇게 부동산 예측하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소액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현 정부는 계속 규제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계속 압박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부동산 정책으로는 수익형 부동산은 투자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죠. 다가주택을 매입하실 경우에 대출 금리 같은 경우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월균등 상환도 마찬가지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예전에 소액 투자를 가능했던 그런 건물들도 이제는 돈 있으신 분이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꾸 수익 얘기를 하니 다가구주택의 메리트가 떨어져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현금 가지고 계시거나 예금 하시는 것보다 부동산이 무조건 수익률이 좋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 나오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매달 월세가 나오지만 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시세 차익으로도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꾸 돈 있는 부자 얘기를 지금 자꾸 하고 있는데 일반 서민들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서민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월세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현재 월세 사시는 분은 내 집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언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습니까? 언제 장사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해서 장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이 완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부동산 정책이나 뭐 대출 규제가 조금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음에 또 좋은 정보와 이야기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